고리타분한 거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뇌가 멈춰버리거든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해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연습을 아주 오래 할 수 있죠. 그래가지고 이 활 테크닉 연습하는 걸 펼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국자를 떠가지고 숟가락으로 나눠갖고 먹는 거죠. 나눠갖고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나랑 바이올린 배울래. 뿅. 자, 여러분, 에뛰드에 대해서 한번 낱낱이 파헤쳐 보고 있습니다. 잘 따라오시고요. 깊이 있는 테크닉이라는 게 뭐냐면요. 사실 스키는 굉장히 곡 위주로 학습을 하게 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런 에뛰드라는 거는 대부분 뭐냐면 3포지션을 공부를 한다면 스즈키는 그냥 어떤 노래를 할 때 스즈키 사권에 딴딴딴딴딴따다단 이런 게 나와요. 거기서부터 대략적으로 3포지션 학습이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는 내가 미선에서 3포지션의 라 정도만 짚으면 얼추 3포지션을 내가 정복했다라고 하지만 우리가 이 교칙본을 학습하는 이유는 뭐냐면요. 이거 같은 경우에 보세요. 볼파르트를 내가 활용을 해서 이 한 권을 3포지션, 2포지션을 학습하는 데만 소요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거 보시면 전부 다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이거를 솔선에서 레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줄곧 2포지션을 학습을 하고 라선에서 미선을 교차하면서 줄곧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전체 3포지션이에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까지 학습하는 데만 해도 이거를 다양한 방법으로 연습을 하게 됩니다. 그 방법에 대해서는 어쩌면 별책 부록의 영상으로 어떻게 학습을 하는지 예를 들어 이 포지션에서 줄곧 하면서 학습을 할 수가 있을 거고 붓점 붙여서 연습을 할 수도 있을 거고 느리게 메토론을 틀어놓고 빠르게까지 단계별로 점점 빠르게 연습을 할 수가 있을 거고 굉장히 한 100가지 정도는 있어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를 학습하는 데 있어서. 그러면 에뛰드를 통해서 내가 2포지션과 3포지션을 통해서 이 전체 한 권 통째로를 그런 식으로 여기부터 4주를 연습하는데 50가지 방식으로 2달, 3달에 걸쳐가지고 매일 1시간, 2시간, 3시간씩을 그렇게 연습하는 그 깊이하고 스즈키를 연습하면서 이거죠. 이거 할 때 이렇게 할 때 그냥 지나가면서 내가 3포지션을 짚는 거를 했다 하고 내가 3포지션을 할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하고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예를 들어 볼파르트를 통해서 내가 3포지션을 학습을 한다라고 하면 볼파르트는 이렇게 3포지션, 1포지션, 3포지션, 2포지션, 3포지션, 1포지션, 3포지션, 2포지션 이거를 여기서만 하는 게 아니야. 이거 한 거를 바리에이션으로 해서 한 줄 내려가서 이렇게 연습을 하고 또 이거를 연습을 할 때 1번을 줄곧 뛰지 않고 짚은 채로 왔다 갔다 하고 또 밑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거를 한 달 내내 이것만 갖고 보세요. 이 40번 하나, 넘버 하나를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갖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연습을 하고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했을 때 제가 항상 메타바이올린에서 여러분의 근육의 학습이 되고 입력이 될 때까지 연습해야 된다고 하는 경우가 누수히 많았는데요. 그게 이런 단순한 선율을 통해서 내가 악보라는 거를 이 악기라는 도구를 활용해서 소리를 어떻게 자아내고 내 근육에 이런 방식 저런 방식으로 학습할 수 있다. 내가 컨트롤하는 거를 연습을 한다. 근육에 입력시킨다. 라는 연습하는 방식을 배우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3포지션을 이 전체를 통해서 정복한 거하고는 깊이가 다르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정복을 하기 위해서 이 에뛰드라는 게 필요한 거예요. 꼭 당부드리고 싶은 부분은 이거예요. 연습할 때 이렇게 하라.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바이올린. 지금부터는 이 에뛰드를 어떻게 하면 좀 효과적으로 연습할 수 있을지 저는 어떻게 하는지 이제 사심을 담아서 한번 저희 뇌피셜이랑 같이 한번 이야기를 드려볼게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부분은 어디까지나 좀 전 세계적으로 에뛰드를 어떤 레벨로 어떻게 나뉘느냐에 대해서 한번 전체적인 아웃룩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한번 나눠봤다면 지금부터는 이걸 체계적으로 어떻게 나눠서 할 것이냐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연주자에게 있어서 평생
여러분이 적어도 저에게는 함께 동반자 같은 에뛰드가 있습니다. 스케일북이죠. 이거는 더 이상 어느 순간부터는 여러분이 이 두꺼운 책을 갖고 다니지 않습니다. 머릿속에 넣어가지고 다닙니다. 그래서 이거는 보시는 것처럼 칼 플래시라고 하는 스케일 연습 에뛰드고요. 제가 연주하고 제가 배웠던 것은 갈라미언입니다. 그래서 더블 스톱 책을 가져왔는데 왜냐면 외우고 더 이상 갖고 다니지 않거든요. 크게 미국에서는 대부분 칼 플래시를 많이 하는 것 같고 유럽에서는 제 느낌인지 모르겠지만 갈라미언을 훨씬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제가 엄마한테 배울 때는 칼 플래시를 배웠고 제가 독일에 가서 배울 때는 갈라미언을 배웠습니다. 왜냐면 엄마가 이제 예원 가르치시고 그럴 때 항상 향상음악회 또는 중간고사, 기말고사 할 때 이게 나오는 거예요. 자, C 메이저 해봐. E 메이저 해봐. 이렇게 해가지고 갑자기 시험 볼 때 이걸 시킨다는 거죠. 근데 그게 칼 플래시 방법으로 많이 한다. 그래서 한국에 있을 때는 칼 플래시를 주로 배웠습니다. 보시면 칼 플래시를 앞부분은 이렇게 스케일로 시작을 하고 중간에 옥타브가 나오고 그다음에 더블 스톱이 나와요. 이거는 이제 활 테크닉이 나오고 뒷부분으로 갈수록 더블 스톱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 한 권 속에 칼 플래시는 모든 게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별명이 붙어 버렸더라고요. 바이올린 스쿨의 성경이다. 이렇게 이건 어디까지나 제 뇌피셜이 좀 붙어 있는 거니까 좀 여러분 양해 부탁드려요. 바이올린과 사랑에 빠지는 시간 메타 바이올린. 그리고 스케일 저는 갈라미언을 배웠는데 1권은 오로지 스케일, 2권은 오로지 더블 스톱 이런 식으로 있어요. 근데 이 책들은 매우 두껍습니다. 하지만 갖고 다니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 한 패턴을 연습을 하고 그 패턴이 귀에 익고 손에 익으면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이 패턴이다 라고 하면 이게 C 메이저로 써 있거든요. 전부 다 보시면 C 메이저로 써 있어요. 하지만 연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렇게 C 메이저로 적혀 있는 거를 C 메이저, G 메이저, A 메이저 전부 다 이렇게 바리에이션을 해가지고 연습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갖고 다니지 않아요. 그래서 연습할 때 보통 레슨을 들어가면 이렇게 하죠. 자, 스케일 해봐. 오늘은 E 메이저. 그럼 그게 무슨 뜻이냐? 그 교수님이 칼 플래시파다 라고 하면 칼 플래시의 E 메이저를 연주를 하는 거고 뭐 이런 패턴에 더블 스톱 해봐. 그러면 이 칼 플래시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를 들어 오늘은 3도 해봐. 그러면 이거에 있는 3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미언 칼 플래시가 스케일이다. 하지만 어느 정도부터는 악보를 갖고 다니지 않는다. 외우고 그 패턴을 삼아서 내가 오늘 연주할 그 곡의 장조에 맞춰서 단조에 맞춰서 조성에 맞춰서 연습을 한다. 이게 첫 스타트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이걸 하고 그 다음에 원래 원칙적으로 하면 이런 걸 해야죠. 아까 포지션 이동하는 거 2줄짜리 여러 현에 맞춰가지고 하고 3줄짜리 하고 그 다음에 3포지션 2포지션 연습하고 손가락 돌아가는 거 슈라디에 100번씩 연습을 하고 또 더블 스톱도 하고 스타카토 따로따로 연습하고 보잖아요. 이렇게 2줄, 4줄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조각조각 나눠가지고 이렇게 나눠갖고 하고 두 번째 이 방법으로 하고 이 리듬으로 바꿔갖고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한 멜로디 안에 한 8가지, 10가지의 바리에이션이 나오는 거고 이거를 아래활, 위활 이렇게 나눠가지고 하다 보면은 하루 온종일 해도 안 끝나요. 그러니 제가 추천드리는 방식은 처음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오전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스케일 하고 진짜 내가 해야 되는 곡 연습을 해요. 그 다음에 무조건 2시간 이상은 연습하지 말고 잠깐 쉬었다가 다시 시작했을 때 세부직 이런 에뛰드 고리타분한 거 이런 것만 하다 보면 뇌가 멈춰버리거든요. 스스로 동기부여가 해야 되잖아요. 재미있어야 연습을 아주 오래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 쉬었다가 연습할 때 이거 한 국자 떠가지고 밥그릇에 놓고 야금야금 떠먹는 거예요. 잠깐 쉬었다가 할 때. 그래서 이거 예를 들어 더블 스톱 겹음 연습을 한다라고 했을 때 이제 세부직을 펼쳐가지고 열심히 연습을 하고 그 다음에 점심을 먹고 왔어요. 조금 오래 쉬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건 활 테크닉이야. 그럼 이번에는 곡을 연습하기 전에 이거 또 1시간 이걸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활 테크닉 연습하는 걸 펼쳐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한 국자를 떠요. 떠가지고 숟가락으로 나눠갖고 먹는 거죠. 나눠갖고 먹는다는 의미는 뭐냐면 여기부터 여기까지를 연습하는데 윗반활, 윗반활, 느리게, 빠르게, 중간활 막 이렇게 붙점 붙여서 이만큼을 갖고 나눠갖고 퍼먹는 거예요. 그렇게 한 국자를 먹습니다. 뭐를? 세부지크 활 테크닉 연습하는 거를. 그 다음에 본론으로 들어가서 내가 연습해야 되는 곡 연습을 하는 거예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부탁드려요. 그 다음에 자 이거는 어떻게 보면 하루에 12시간 연습할 때 패턴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저녁을 먹고 왔어요. 그래서 이제 손을 다시 풀어야죠. 그때 연습곡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크로이처를 한다. 30번 내가 진도 나갈 차례야. 보면 크로이처부터는 어떻게 보면 곡에 비슷하다고 한 이유가 다이나믹이 있어요. 포르테 피아노가 적혀져 있습니다. 슬러도 있고 스타카토도 있어요. 그리고 당연하게 1포지션, 2포지션, 3포지션, 4포지션, 5포지션까지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를 여기 적힌 그대로를 포르테 피아노 확실하게 살리고 그리고 적힌 핑거링 문지법 그대로를 살려서 메트로놈 틀어놓고 정확하게 기계처럼 연습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내가 감정선을 풀어놓기 전에 에뛰드로 하여금 밑 바탕을 아주 잘 다져놓는 거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녁 연습을 이걸 1시간 하고 본격적으로 곡 연습을 시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에뛰드를 제가 한번 어떤 방식으로 연습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께 이 에뛰드를 연습하는 과정이 앞선 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내가 바이올린을 연주하는 데 있어서 자유로워질 수 있는 아주 좋은 여러분의 통로, 여러분의 실력에 펌핑해주는 좋은 통로로 여러분이 사용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펌핑하는 데 있어서 펌핑하는 과정이 재미가 없으면 100번밖에 못할 수 있잖아요. 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꺼번에가 아니라 조각조각 좀 여러분의 연습 패턴에 맞춰서 지치지 않고 오래 에뛰드를 연습할 수 있는 패턴에 맞춰가지고 에뛰드를 연습을 하게 되면 100번 내 실력의 펌핑을, 실력 펌핑을 하는 거를 내가 재밌게 오래 할 수 있으면 200번, 300번 펌핑을 해줄 수 있는 거니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좀 나눠서 그런 식으로 해줄 수 있으면 도움이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 여러분들께 도움이 되었기를 간절히 소망을 해봅니다. 해피 연습 되세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뾰로롱! 이번 영상도 마음에 들으셨다면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따뜻한 댓글까지 남겨주고 가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If you enjoyed this video, please don't forget to subscribe and like. And if you leave a comment, It would be huge support to me. Thank you so much.